손가락 관절염은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하자. 망가지고 나면 정말 많이 후회를 한다. 오늘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는지 지금 셀 수가 있으세요? 못 세죠. 못 세죠. 정형외과 약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 알이에요. 저는 손가락 관절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오지만 그 손가락 관절 환자를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한 적은 거의 없어요. 네, 웬만하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다 좋아집니다. 스트레칭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현웅 아나운서님의 긴급 호출을 받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좀 관절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SOS 요청을 받고 온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용이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게 여러 부위가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손가락 관절염 환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생기죠. 관절염이 5살 먹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내가 썼다는 소리니까 무릎 관절염, 발목 관절염 이런 부분들도 체중을 계속 디디니까 생기는데 손가락은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여성분들은 특히 더 많이 쓰잖아요. 남성분들보다. 그래서 더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죠. 손가락이라는 건 가볍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네. 손가락 관절염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가볍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하다못해 오늘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는지 지금 셀 수가 있으세요? 못 세죠. 못 세죠. 지금 저희가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 손에다 질문지를 들고 계시잖아요. 계속 사부작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무게가 가야지 좀 관절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게가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무거운 것을 우리가 들기도 하고요. 연필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꽉 잡는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리고 타이핑을 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쓰기 때문에 무게가 가해지는 거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죠. 그러면 네. 손가락 관절염은 다른 관절염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른 관절염은요 보통 단일 관절들이 많잖아요. 근데 손가락 관절염은 많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쓸 때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쓸 때마다 불편하다고 많이 느끼고요. 특징적으로요 다른 관절도 비슷한 경우들도 있지만 손가락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아침에, 오전에 굉장히 뻑뻑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손가락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뻑뻑하고 너무 불편해 라고 하다가 조금 쓰고 나면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변형이 진행이 되더라도 티가 별로 안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손 관절염은요 굉장히 살이 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이 와도 굉장히 흉측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진행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죠.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마디마디가 아프고요. 붓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아침에 내가 뻑뻑하다라고 느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풀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 개의 마디를 침범을 하지 않고 보통은 여러 개의 마디를 침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병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절염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방아쇠수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혼재가 되면서 다른 관절염에 비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나 여기 무릎이 아파, 무릎이 물이 차, 부어, 무릎에 관절염이야 하면 대부분 다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서 별의별 증상들을 다 말씀을 하세요. 이거 그냥 관절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터널 증후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시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터널 증후군이래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관절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손가락 관절염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이렇게 마디들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마디들 중에서 손을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어디예요? 이마디하고 이마디를 많이 움직이게 되죠. 특히 이마디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저 여기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마디들이 아프다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마디들은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요 관절염이 아니라 이런
신경의 병이나 힘줄의 병인 경우에는 방아쇠수지라고 손가락이 덜컥덜컥거리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요마디들을 보통 침범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널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절절절절 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 손 질환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손 관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외에 다른 질병의 가능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다 배제해야지만 손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자, 그러면 네. 손가락 관절염은 왜 생기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많이 써서 생기는 게 가장 1차적인 원인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가정 일들도 많이 하고요. 요즘에 남자들도 일을 많이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솔직히 설거지는 하죠. 그렇지만 하루에 집안에서 하는 일을 다 통틀어서 보면 본인이 많이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부가 많이 하죠. 양심상 네.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말을 못할 많이 거예요. 하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설거지는 거의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을 아무리 가사 분담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항상 관절염을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는 완경기가 거치면서 관절염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영향도 한몫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하나요? 많이 발생해요. 실제적으로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한 8대2 정도가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냐 이렇게 네.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퇴행성,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경우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그 적들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였던 거야. 내 몸인데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막 공격을 해요. 오류죠.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어서 걔를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내 거를 내가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은 실제적으로 피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 피검사상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불편하냐, 여러 관절을 침범을 하느냐, 뻑뻑함이 지속되느냐, 여러 기관을 침범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꼭 피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치료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이 불편해서 왔어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피검사는 아마 할 겁니다. 그 피검사가 일반적으로 염증, 그 다음에 류마티스에 대한 기본 검사, 그리고 통풍성 관절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배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손가락 관절염이 왔다 해도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나이와 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 경우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손가락에 이렇게 변형이 오시는 분들 가끔 보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금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잦은 건가요? 너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손 질환에 대해서는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다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안다 박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시는 분 중에 손가락 관절염 경우에는 류마티스가 아닌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가 많다는 훨씬 말씀. 많죠. 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오는 거 아닙니까? 많이 그렇죠. 써서? 네. 치료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갑자기 저도 눈물이 찔끔 나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는 관절염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병을 고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죠. 근데 만약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서 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을 굉장히 젊었을 때로 미스코리아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단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관절염이 많이 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러면 계속 아프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많이 썼을 경우에 관절 사이에 자꾸 마찰이 일어나면서 아프거든요. 그게 심해질 경우에는 물이 차게 되고 관절이 부어오르면서 마디가 부어오르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약을 먹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격파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주사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급성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얘를 잘 증상이 오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계속 꾸준히 해주면 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아픈 기전을 없앨 수 있다. 그죠. 증상 조절을 해주는 거를 꾸준히 해줘서 내가 지금 요 정도를 많이 쓰게 되면 증상이 와. 그러면 그 전 단계에 꾸준히 치료를, 관리를 해주는 거는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손가락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될 건 약을 쓸 수 있어요. 급성기에는 정형외과 약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 알이에요. 진통소염제, 그 다음에 근이완제, 소화제, 그리고 만약에 4개예요 그러면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소화제 1, 2 이렇게 보통 돼요. 소화제를 왜 이래요? 속 쓰리니까. 여성분들 있잖아요, 제가 정형외과 약을요 세게 안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정형외과 약을 세게 썼다가, 그 세게라는 건 진통 소염 효과가 센 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게 썼다가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오늘 출근을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거 뭐냐, 이렇게 컴플레인 전화를 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약은 제가 절대로 세게 안 써요. 정형외과 약을 세게 써서 만약에 좋아질 증상이면 다른 치료를 합니다. 주사 치료나 이런 걸. 약은 만약에 이 손가락 환자가 증상이 심해졌다 그러면 진통소염제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 유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골 보호제,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약, 그 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제, 그리고 소화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다가는 급성기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소염제를 드셔서 조금 더 아픈 증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강조하는 게 뜨근뜨근한 물 있잖아요. 그 물에 손을 담그는 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촛농에 담그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꼭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구만 있다고 안 하게 돼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 전과 세대시잖아요. 동아전과를 새로 나왔다고 산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아침에 변 보시잖아요. 그때 세수대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손 담그고 있어라.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 약은 꾸준히 드셔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 같은 거는 꾸준히 드셔주는 게 좋아요. 뭐 은행 2% 만들어주는 뭐 이런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도움이 되고요. 그 약을 드시면서 내가 손을 담그는 거를 왜 뜨근뜨근한 물에 해주지 않냐, 뜨근뜨근한 물에 손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이 돼서 피가 많이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관절염 진행을 막아줘요. 그리고 여기에 조직들이 굉장히 뻣뻣해가지고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죠. 그러면 손가락 관절염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완화가 되나요?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을 늦추는 거예요. 내가 급성 증상이 와 있을 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맨날 아프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좀 불편하지만 아침에 뻑뻑하고 말아. 그러면은 내가 뜨근뜨근한 물에 손 담그는 걸 자주 해주고 유지약을 쭉 해주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러다 증상이 악화가 되면 그러면 약을 좀 더 소염제를 먹어주고 여기다 이제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를 해주기도 해요. 그걸 왜 하냐면 혈류를 많이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급성 증상을 또 넘기게 되면 또 유지하는 치료를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유지를 해주는 게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요? 너무너무 심하면 그럴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술은 마지막 치료 방법인가요? 저는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손가락 관절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오지만 그 손가락 관절 환자를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한 적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웬만하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다 좋아집니다. 진짜로 수술한다고 하면 그 극단적인 선택인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네. 손가락 관절염이 이제 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그냥 온수를 열심히 해라. 평소에 그냥 내가 손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아침
저녁, 정말 안 되면 아침이라도 10분만 담궈라. 이거를 꼭 해줘라. 그러면 아침에 뻑뻑한 느낌이 10분을 담그고 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 해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칭은 손에 대해서 내가 항상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통 쥐어요, 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마디별로 이렇게 구부려서 5초, 이렇게 해서 5초, 그래서 다시 피고, 구부려서 5초, 구부려서 5초, 피고, 그리고 얘를 뒤로 이렇게 뒤로 잡아당겨서 5초, 앞 뒤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5초, 이렇게 잡아당겨서 5초 해가지고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손 스트레칭도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뻣뻣한 부분이 있는 것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그 다음에 온수,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약,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거 말고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사람들한테 돈이 안 드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말고 특별한 거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막 치료들 있잖아요. 막 진짜 막 30만 원짜리. 이런 걸 해주면 뭔가 받은 것 같아요. 그거부터 하십시오. 웬만한 건 거기 선상에서 다 정리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손가락 관절염이 와서 병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없어지나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손가락이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할게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 구부러지는 것 자체가 더 흉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많이 써가지고 급성기가 되면 여기에 마디에 부종이 생겨요. 그럼 이 흉측해진 게 과도하게 흉측해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심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선 여기가 더 아프기도 해요. 그럴 때는 여기 아까 말했던 약을 먹어주거나 충격파를 하거나 이런 치료를 해주면 이 붓기가 빠지면서 조금 더 급성 증상이 가라앉고 흉측했던 모습이 조금 더 가라앉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똑바로 그러건 안 되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욕심은 버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악화되진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악화가 되기 전에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 참 사람들은 망가지고 나서야 아차차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 손가락을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망가져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크게 생각하는 정도가 되게 되면 정말 많이 흘러버린 다음이죠. 아까 그 스트레칭 얘기했는데 네. 그게 소위 그 내재근 스트레칭이라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내재근,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건 내재근이 아니죠. 내재근이라는 거는 속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계속 하더라도 내재근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재근을 위해서 막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어요. 안쪽에 있는 근육이니까. 그렇지만 바깥쪽에 있는 내가 쓰는 근육들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내재근까지 같이 강화가 되고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그 손가락 관절염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거나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손가락 관절염은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하자. 망가지고 나면 정말 많이 후회를 한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쭉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치료가 필요 없어요. 무릎 관절염 하면은 인공관절도 하게 되고 막 비용도 막 줄기세포 막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손가락 관절염은 내가 굉장히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꾸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사소하게 꾸준히 관리를 해가셔라.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손가락 관절염은 한번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도미노 일어나시고 계속 이제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뭐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손가락 관절염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악화가 되기 전에 꼭 명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예방해라. 미리미리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